야, 난 아무리 봐도 젊은 여자들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 똑같지가 않아요. 쟤는 청순하고 쟤는 섹시하고 어우 예뻐. 배용준하고 박용하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조명 씨? 일률로 한 10명, 15명 이렇게 세워놓고 보다가 예쁜 애 있으면 너만 남고 나머지 다 가라고. 맞아. 그렇게 해서 아니, 쭉쭉 줄여가지고 옷가를 뽑아놓고. 가슴력이랑 잘 맞는지 이렇게 만재랑 보면서 이렇게 포즈나 돌려가면서 괜히 했구나. 죄송해요.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번에는 상황극 하나를 더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두 분이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남한 가정의 이야기를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저놈의 텔레비에서는 왜 맨날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들만 나와서 저렇게 찍고 까불고 난리라니? 아,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어? 달라? 쟤는 청순하고 쟤는 섹시하고 어우 예뻐. 야, 난 아무리 봐도 젊은 여자들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 우리 어머니 글쎄 눈이 나빠지셨나? 그래, 하긴 너같이 나이 40이 넘어도 막둥이인 아들을 데리고 사니 내 눈이 좋을 리는 없지만. 야, 미영이 할머니래 그러는데 요즘은 그 성형인가 뭐식인가 해가지고 젊은 여자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 뭐. 그런가? 아니 근데 왜 자꾸 노총각 막둥이 하면서 결혼 못했다면서 구박을 해요? 무엇이여? 이런. 아유. 나이 40 처먹고 장가도 못 가고. 아이고, 사람 살려. 애들이 아이고, 사람 그런 살려. 사는 네가 자랑이냐? 자랑이야? 아이고, 이런. 왜 때려요? 와, 진짜. 연기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분들은 진짜 저기 드라마 현장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불러주세요, 좀 가게. 원래 쇼가 기본인 공화국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아, 예. 쇼가 몸에 이미. 이분들은 사회주의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 아, 북한에서 한평생 연기하면서 살다 아, 진짜요? 오셔가지고. 네. 세뇌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그렇죠. 오신 거예요. 일상이 연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나만의 가정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르신들은 흔히 다 공감하시겠지만 TV를 보고 아이돌 보고 연예인들 보면 다 똑같다고 봐요. 얘가 얘 같고 쟤가 쟤 같고 그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처음 헷갈려요. 봤을 때, 네. 저는 늙었네. 겨울영화 겨울영화 봤을 때 배용준하고 박용하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아니 저만 그랬나요? 네. 저 두 사람이 너무 똑같게 생겨가지고 계속 저 남자랑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조명 씨? 두 명을 헷갈릴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그분들은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잘생긴 남자 두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안경 끼고 머리 약간 이렇게 바람머리 하고 목도리 탁 하고 있으니까 둘이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전혀 공감 못하는데. 아니, 근데 그런- 전혀 공감이 안 가요, 이거는. 네? 아니 뭐 배우 이름을 정확히 얘기는 못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똑같이 본 배우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쵸? 네.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정말 많았어요. 고마워요. 아니 저는 그 소녀시대 아 맞아. 예. 그 두 명이 완전 비슷해 보이는. 저도 유나랑 서연 이 두 소녀시대 명을 팬분들이 정말 보고 있을 헷갈렸었어요. 아, 약간 요 정도면 네. 사실 뭐 저희 충분히 설명이 되긴 하는데 배용준이랑 박영화가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조명 씨. 근데 너무 저도 왜 과했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음에는 아니 그 네. 드라마에서도 안경을 낀 사람하고 안 낀 사람하고 다르게 나오는데. 아니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 넘어갑시다. 누르니까. 네, 넘어가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네. 하루가 멀다하게 걸그룹이 나오다 보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트렌드를 따라갔다고요. 네. 이번 달에는 뭐 티아라가 나오고 다음 달에는 블랙핑크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흐름을 잃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다들 맞아요. 똑같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유성 씨랑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갑시다 빨리. 가세요. 혼자 가세요. 갑자기 왜? 자 그래요. 저희가 이 상황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사실 북한이고 남한이고 정말 이 외모 지상주의 또 성상품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 상황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그 성상품화에 대해서 백과사전의 그 사전적 의미를
적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성을 직접 간접으로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 성 자체나 성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일에 성적 연상이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셨죠, 박유성 씨?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 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네.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 근데- 그래서 제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정확한 얘기입니다. 좀 못생긴 사람들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더라고. 어디를? 똑같은 급인데도 네. 예를 들어 뭐 편의점 알바다. 근데 하나는 예쁘고 하나는 안 예뻐. 그럼 예쁜 거 어떻게 신다니까? 어차피 편집될 말씀을. 성상품아. 아니 안 돼. 왜 요즘에 그런 말 했다 큰일 나요, 진짜로. 근데 최근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교육에도 봤지만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런 성 상품화 되는 경우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외모가 워낙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성형 수술이 진짜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제 진짜 하나도 안 고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 그래요? 그럼 하나도 성형이 자기 안 고쳤다. 손 들어주세요. 너 찾았잖아, 우리. 안 고친 사람. 네. 야 놀랍네. 아니 제가 한국에 작년인가 한 2018년 그때만 해도 그 강남역인가 압구정역인가 아무튼 그쪽에 가면은 그 성형외과 광고들이 쫙 붙어 있으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쁘면 다야 하고 다를 뒤에 이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성형외과 광고를 했던 게 그 보면서 아 예쁘면 그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광고가 붙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광고 나면 큰일 나지 않나요? 아유, 아니 아직도 많이 붙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자신감을 사실이니까. 가지세요. 본인의 외모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너무 다 하고 막 이게 막 그 주변을 둘러봐도 쌍꺼풀은 뭐 기본이라고 아 언니 이거 성형이 들어도 안 가요 이러니까 그렇죠, 이제 나도 시술입니다. 약간, 시술이라 하니까 나도 그럼 뒤트임을 살짝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여성의 또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외모를 내 마음대로 바꿔보겠다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 성 상품화와 연결이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여성의 성이 특별히 더 상품화되고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그 유흥문화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녁 시간에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만약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이 가보셨구나. 그렇죠. 네. 저는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가면요. 똑같이 남성과 여성이 입장하는데요. 남성은 줄을 섭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냥 들어보내요. 그리고요. 모든 여성들이 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래 위 이렇게 쓱 봐요. 네, 보고 나서 그리고 약간 오늘 좀 옷이 좀 별로다. 외모가 좀 별로다. 이러면 아 저희 오늘 사람이 많아서요. 네, 오늘 잘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런데 바로 뒤에 사람은 아 자 오세요. 이러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차별합니다. 대놓고. 야 네, 그런 너무하다. 거를 그냥 남성으로 차별되는 게 아니라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그건 그냥 흔한 일이에요. 충격 받으셨어요? 네, 충격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인간이라는 인격체를 놓고 그렇게 근데 남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지 않는 건가요? 남자들은 줄을 섭니다. 대서. 아. 줄을 서고요. 정말 거기는 남자가 자리가 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성들의 자리는 항상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동포분들이 지금 들으시기에는 그럼 여성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다 우선권을 주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쁘고 잘난 사람들한테는 특별 뭐 우대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냥 좀 평범하다.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조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럽이라는 그 어떤 그 안에서 그 여성의 외모를 상품으로 사는 거죠. 이 상품은 괜찮아요. 우리 상점에 넣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야만 남자들이 그 가게를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장소들이 너무 많이 마련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전박대를 당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죠, 내가 쟤랑 그렇죠. 지금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서. 더부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신사역 강남역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외모의 기준 자체가 있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모? 누구처럼 생긴 게 예쁘다. 코는 누구 같아야 되고 눈은 누구 같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냥 생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 못한 사람들은 약간 외모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피해를 보게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외모지상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미니 씨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거리만 다니면 그렇게 헌팅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에 와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약간 불만을 토로를 했었는데. 네, 아니 울분이 차있어요. 약간, 내가 이 예. 대접 받으려고 여기 왔냐. 좀 이해 헌팅을 기준이 해주세요. 북한과 남한이 좀 다른 것 같죠? 네, 진짜 많이 달라요. 왜 V라인 아니 왜 굳이 얼굴에 V자를 넣었습니까? 얼굴이 뭐가 됐든 U라인이 됐든 V라인이 됐든 그냥 북한에서는 그렇잖아요. 복스럽게 생기고 네. 보름달처럼 생기고. 네,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저는 여성의 외모가 정말 상품화된다라고 느끼는 게 저희는 그냥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다 뜯어서 보는 거예요. 눈은 약간 여기 뭐 1대1의 비율이어야 되고 뭐 몇 대 몇의 비율이어야 되고 뭐 옆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품 만들 때 뭐 옷을 만들고 가방을 디자인할 때 뭐 몇 센치 들여다가 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재단이 되는 것처럼 사람 얼굴마저도 상품처럼 재단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꽁트에서도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 보인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 욕구라는 게 그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쁜 여자와 결혼한 남자 설문조사하고 예. 그 예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만이 많은 쪽이 예쁘지 않은 남자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좀 항상 밝고 감사함으로 사는 쪽을 보면 예쁜 여자하고 사는 쪽이에요. 그렇게 설문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인데도 예쁜 여자하고 살면 다 참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네. 그냥 즐거운 거지. 근데 안 예쁜 여자하고 살면 아씨 내가 살아주는데 뭐 이런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 안 좋은. 그러니까 설문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본인이 아니. 혼자 설문조사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만큼 그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의 인간은. 외모가 결혼 생활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외모의 성상품화 이런 것들도 미디어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 미디어가 지금 북한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한류가 많이 퍼져 있고 드라마가 많이 퍼져 있어서 그분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건 좋은 효과인데 반대로 미의 기준이 북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좀 평양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복스럽고 통통하고 뭐 이런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다이어트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여자분들. 평양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네, 한다고 살까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동그란 여자보다는 좀 계란 뾰족한 걸 여자가 좋아하는 아이, 근데- 그리고 더 인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한마디로 미디어가 정해놓은 기준이죠.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라는 거는 서히 깨어 있다, 앞으로 발전한다 하면서 뭔가 계속 변형을 시켜가면서 사람을 망가뜨리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디어가 뭔가 계속 던져주면서 이래야 예쁘다. 이제 뭐 기준점을 정해주고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근데 사실 미디어를 떠나서 생활에 들어와서 쭉 보다 보면 나름대로 보이는 아름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맞아요. 건 다 네. 묻혀가고 있어.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여자애들만 다 모아놓고 일렬로 한 10명, 15명 이렇게 세워놓고 보다가 예쁜 애 있으면 너만 남고 나머지 다 가라고. 맞아. 그렇게 해서 아니, 쭉쭉 찌려가지고 억가를 뽑아놓고. 억가 대상을 뽑는 그렇죠. 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교실에 들어와서 다 일어서라 그래놓고 키가 되는 애들 중에서 얼굴이 좀 되는 애들 또 이렇게 뽑아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리고 그래. 식당도 그렇고. 그런 애들은 교장이 특별 관리하잖아요. 선생이 마음대로 욕도 못하고. 흠집 내면 안 되니까 얼굴에. 맞아요. 야, 북한이 외모지상주의 끝판왕이네. 그렇죠. 정부에서 안 저는 해? 정말 그 피해자의 한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네. 제가 일단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일단 온 얼굴에 코밖에 없고 애가 무슨 멸치 같다고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아, 이건 이 좀- 사회에 추구하는 미남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북한 사회 미남상은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을 팔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계속 천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른 멸치 대가리처럼 생겼냐. 쥐대가리, 참새대가리, 뭐 머리가 작다라고 욕먹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맞아. 그럼 북한에서는. 외모로 그럼 평가를 하지 않을까?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여기 와서는 근데 유성 씨는 미남 빛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네. 북한은 아직까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외모 그런 쪽에서. 근데 왜냐면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여리학교를 다녔으니까 졸업할 때 와서 이렇게 뽑으러 오는데 아, 평양 시내에 그렇죠. 또 예. 최근에 외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네. 엄청 비싼 돈을 들고 와서 밥을 먹고 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들에서는 대놓고 예쁜 애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예, 그래서 식당에 그냥 한 접대원, 그러니까 접대하시 봉사하는 분들 20명이다 하면은 거기서 마스코트라고 하나요? 대표적으로 예쁜 2명이 딱 있어요. 있어가지고 한 명은 밖에 나와서 한복을 입고 딱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고 한 명은 출납 있잖아요. 돈 계산하는 네, 카운터에 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예쁜 애가 있으면 예쁜 애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자가 완전 성상품화가 되는 거죠. 거기서.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주인공이 된 당사자는 또 그걸 행복하게 좋아해. 그렇죠. 네, 감사하게 예쁘게 생각을 하게 태어났으니까 되죠. 내가 남보다 편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그 미디어가 그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성상품화를 점점 더 부추긴다고 하게 되면은 북한은 약간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네, 성상품화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게 맞죠. 아닌가. 그래요. 예. 만들어지고 있는 저기 거죠. 미녀 응원단이라고 해서 내려오잖아요. 아예 말을 앞에다 붙이잖아요. 미녀 응원단. 응원단도 아니에요. 미녀예요. 미녀 응원단은 한국에서 쓰는, 네, 한국에서 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런 말인 것 같고. 근데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그죠. 그 기준에 맞춰서 한국에서는 미녀가 올 거라고 아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북한에서는 딱 세워놓고 그렇죠, 그렇죠. 뽑아서. 근데 저 이 말 들었었는데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근데 예전에 평양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고려항공 그 순환공항이나요? 그게 네. 막 그 인테리어가 다시 새로 되고 확장되면서 그 승무원들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김정은이 거기 가서 보다가 그 승무원으로 발탁된 그 여자분을 보고 뒤로 돌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뒤로 돌더니 어디 봐서 승무원 비주얼이냐고 엉덩이가 저렇게 내려붙였는데 기분 다시 나쁘구나. 뽑으라고. 다시 이런 뽑으라고요? 얘기가 기분 평양시에서 돌았었어요. 아니 근데 들어가죠? 실제로 북한의 네. 그 수령이 김정은이가 그 여군이 그 군복을 입어보잖아요. 근데 막 이게 가슴력이랑 잘 맞는지 이렇게 만져랑 보면서 이렇게 보잖아 돌려가면서 괜히 했구나. 이 말이지. 죄송해요. 아, 네, 이제 좀 알아. 이거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네, 큰 장족의 발전이야. 네. 네. 웃고는 있지만 사실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얘기들을 오늘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뭐 북한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뭐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성상품화, 외모 지상주의는 계속해서 개선돼야 될 그게 문제점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각자 지금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카메라 보면서 뭐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아, 저는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뭐 요즘 외모 지상주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런 걸 없애려는 노력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즘에 큰 회사 같은 데서는 그 외모를 보고 뽑는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블라인드 채용. 네,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얼굴 이런 걸 안 보고 서류상으로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모를 좀 안 보고 네. 뽑는 어떤 시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북한의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성폭력, 성범죄에 대해서 북한 사회가 어떻게 좀 처벌을 해야 되겠냐 이런 걸 제가 지금 프로그램 내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북한이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데요? 네, 총살 잘하잖아요. 그런 놈들 갖다가 다 죽여야 돼요. 저기요. 네,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네, 굉장히 과격한 네, 방법을 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는 과격하긴 하지만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냥, 네, 여성에 대한 약자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처벌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만
이게 참 인간의 그 더러운 욕구가 주저앉을 수 있는 제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수단이라고 보고 또 성형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이게 만족이라는 게 인간은 끝이 없잖아요. 진짜 성형 중독이 나오는 그걸 봐서도 코 하면은 뭐 눈 하고 싶고 눈 하면은 턱 깎고 싶고 끝이 없이 변하는 게 그런 성형 중독이니까 적당히 자기 얼굴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속의 그런 만족감을 찾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해외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때 해외여행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아름답다 하는 걸 느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짧게 한다면서요?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꾸며진 아름다움이나 외모나 이런 데서 아름다움을 찾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가 다 나타날 때 그게 상당히 끌리더라고. 내면의 아름다움. 그게 끌리고 그 중에서 그때 70대 나는 그 미국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하고 헤어질 때는 제가 울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있는 그대로 막 자유롭게 표현되는데 너무 빠져들더라고, 그게. 그래서 외모보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모든 게 나타나는 그런 선진국으로 빨리 가는 게 바람입니다. 네.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일단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야말로 그런 교육이 아예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하루빨리 좀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북한에서 살아봤지만 예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고 못생겼다는 말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외모를 일단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거니까 북한 사회가 하루빨리 본능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상식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보다 건전한 사회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맨날 그 체제 선전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지상낙원이다.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의 여성들에게는 낙원이 아니라 굉장히 범죄 도시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희롱, 폭행 모든 것들이 다 범죄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주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우리 출연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여성시대 화이팅!